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오늘이 어떤 날이냐? 백그라데이? 그것도 물론 있네. 난 그건 잊어버렸어. 오늘이 말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절반 임기가 지나고 첫 번째 날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좀 더 아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답니다. 그 이유가 트럼프가 완전 골프 마니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옛날에 아베가 한 것처럼 그 한번 때리고 그러려고 아마 준비를 하는 모양 같아요. 옛날에 실력이 좀 있으면 한 열흘만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도 아마 따라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의 실력은 싱글입니다. 79타, 78타를 친대요. 그런데 그것도 오케이 하고 가가지고 그렇게 78구타 친다네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90개만 치면 따라다닐 수가 있을 것인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 실력이 90개 칠까? 난 그거 보기 플레이 무릎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 그래도 골프는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그렇게 교류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트럼프는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 자기가 최고로 엄지척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요.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결국 오늘은 트럼프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슈퍼 트럼피즘이 드디어 왔다. 이런 언론 제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누구 말을 안 듣고 자기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국가안보보좌관을 누구를 시킬 가능성이 많냐? 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그 사람을 안보부장으로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아세요? 주한미군 철수 해야 되겠다. 그런데 결론은 간단하다. 돈만 있으면 된다. 실제로 얘기해요. 돈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보호무역지위 국가 우선주의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의 국가 이익이 뭔지, 미국의 이익이 뭔지 이걸 연구해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트럼프가 많이 믿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이건 말이에요. 완전히 불만투성이 얼굴 온갖 세상에 고통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듯이 시비 걸고 따지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냥 온갖 짓 다 하는 인간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싫다고. 이게 기독교적 장로 입장에서는 정말 트럼프가 싫다고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누구 지지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냥 미국 사람들이 잘 하겠죠. 아니면 지금 굉장히 박빙이다 보니까 선거 한번 뚜껑 열어보면 알겠죠. 요런 정도.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 와서. 그러면서 한마디 내가 거둔 것이 바둑이나 장기는 본인보다도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이 수가 더 잘 보인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트럼프로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보니까 여론이 트럼프가 아니더라.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이 더 맞을지 모르겠다. 요 정도로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왜 압도적인 승리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까? 그것은 러스트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러스트벨트, 미시간, 위스콘신, 필라델피아. 이거 러스트벨트. 러스트가 무슨 뜻이냐? 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업지역이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러스트벨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밑에는 썬벨트라고 해요. 해양이 아주 장렬하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네바다, 그 다음에 콜로라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여기 썬벨트예요. 그러면
옛날에 웬만한 그 대통령 선거 보면 이 7개 중에서 진 사람도 1개 내지 2개는 이겨요. 그런데 이건 7개가 전멸했어요.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 미국을 주름잡고 있는 많은 그런 언론사가 있잖아요.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즈, CNN 뭐 이런 것들 한 군데도 맞추기를 못했어요. 지난번 저 옛날에 4년 전에 트럼프가 힐러리 이길 때도 한 군데도 맞추기를 못했어요. 올해도 못 맞췄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진보적인 시견이 있는 언론들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당선되고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쌍판이 싫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미군 주둔비 올린다는 그런 문제, 그것 때문에 저는 싫었거든요. 첫째 얼굴이 싫은 거야. 그런데 늦게나마 여러분, 제가 이번에 트럼프의 정책과 해리스의 정책을 내가 이세상 본 거예요. 그런데 결론, 트럼프 같은 게 너무 잘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보니까 동성애 반대야. 동성애 반대.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반대야. 거기에다가 성소수자 지나친 보호 반대야. 그런데 해리스 쪽 민주당 정당 정책을 봤더니 하나가 없어.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소수자 보호, 외국인 보호, 자유민주주의, 그건 맞지. 그 다음에 자유무역 보호,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야, 내가 남의 나라 훈수하려면 최소한 정당정책은 내가 봐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트럼프가 결정적으로 이긴 거, 첫째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진짜 기독교인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3번 결혼했잖아. 기독교인이 3번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바람 펴가지고 13만 달러 죽어서 유죄 판결 받았잖아. 그런 등등 볼 때에 이 사람이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말이야. 그런데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트럼프만 그러냐? 여러분, 놀랍게도 미국에서 나는 기독교인이요 라고 답변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66%야. 이거 다 엉망이야. 우리 그래도 세계에서 우리 김정건 목사님, 김경찬 목사님, 기라상 같은 우리 또 여러 목사님, 김동준 목사님, 조중현 목사님, 목사님, 아이 벌써 내 친구 먼저 했어. 김경건, 김경환 다 했다고. 그다음에 저쪽 일반선 목사님, 그다음에 정호영 목사님. 이게요, 우리는 선교사님, 우리는 말이에요,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의 원시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야. 흔들리잖아. 1885년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로 올라왔어요. 그때 주신 그 복음을 지금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나라야. 세계 거의 유일한 나라야. 하여 나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간직하고 있는 진짜 복음, 원시복음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김경은 목사님 같은 분들이 외국으로 나서 미국으로 수출을 해야 돼. 국장교교도 이미 거기는 다 타락해버렸어요. 우리가 받았던 복음, 언더우드로 받았던 그 복음 이미 그쪽 다 망해버렸어. 타락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우리가 잘 씨앗을 간직해서 피웠던 원시복음을 미국으로 수출해야 되겠다. 유럽으로 수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anyway, 66%라고 해요. 그 66%라고 하는데 그거 엉터리들이 많지. 그래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폴에 응답하는 퍼센테이지가 66%라는 얘기야. 거기에다가 백인이 60%야. 그러니까 엉터리 기독교인 트럼프라 하더라도 그 기독교 정책을 고수하고 한 남자 한 여자만 결혼해야 되고, 그리고 낙태
그 특별한 보호가 아니면 낙태 허락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동성애 절대 반대고, 트랜스젠더도 반대고, 성소수자 그 사람의 인간적인 권리는 괜찮지만은 지나친 보호 안 되고, 이게 보니까 트럼프 정책이더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공부를 더 했어야겠다. 그 양반 쌍판떼기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미국이 살아나야 우리 대한민국도 강해지고 살아날 수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논의를 한번 해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리스 민주당은 왜 패배했을까? 이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해리스가 왜 패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PC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워키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PC는 뭐의 약자냐? Political Correctness의 약자예요. 그 무슨 뜻이냐? 뭐든지 올바름, 똑바름 이것만 추구하는데 진보진영 민주당의 정책이에요. 여기에다가 워키즘, 깨어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워키즘은 깨어있는 척 하는 것을 비난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워키즘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는 뭐냐? PC, Political Correctness와 워키즘 두 가지를 너무 지나치도록 강조해서 그냥 옳은 것만 주장하고, 소수자는 보호받아야 되고, 그리고 강한 자는 양보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남을 도와줘야 되고, 이민자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것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아주 미국 국민들이 염증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라는 곳 아시죠? 여기는 한 번도 공화당한테 표를 준 적이 없어. 전부 다 대선 때마다 캘리포니아,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 주는요, 대부분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그 주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민주당 지지하는 그 주가 어떤 전제 사태인 줄 아세요? 길거리 가면요,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어슬렁어슬렁 걸고 다니고 그래요. 그게 그 미국의 시태예요. 마약 퇴치가 트럼프의 정책인 1번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 그 임덕근 목사님 하시는 우리 그 마약 퇴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마약을 없애야만이 미국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근본적으로 때려 엎어야 된다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마약 퇴치에가 있는 것입니다. 마약 퇴치, 동성애 반대, 그리고 트랜스젠더 반대, 이것이 공화당의 정책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제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별로 트럼프 욕은 별로 안 했지만은 이 사람 별로 좋게 안 생각하고, 내가 그 양반 지지할 만한 장소에 가서 내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민주당 편인 주였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된 거예요? 54 역시 민주당 해리스 54명 선거인단 싹 가져가 버렸어. 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이쪽 서부 같은 데 보면 민주당 지지 주가 대부분인데, 거기 가면 그렇게 마약 어슬렁 거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PC와 워키즘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북한 문제로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에 현재 11,000명이 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3만 명이 가 있다는 얘기가 아주 정설로 들리고 있고, 그래서 한 사람당 월 2,000달러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정은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은 1년에 약 1조가량, 한 8,900억 원 정도, 1조가량이 주머니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저도 오늘 아침에 집사람하고 아침밥 먹으면서 특별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북한 저 청년들 어찌하시렵니까? 저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저 사람들 마음속에 귀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크라이나에서 전단이 가면 그걸 꼭 받아서 마음에 결심을 해서 귀순할 수, 그리고 생명을 보지할 수 있도록
저들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런 아침 아멘.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에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바로 우리는 남북 통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정치학 전공자로서의 얘기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아마 이런 시나리오로 옮겨지게 바꿔 탈 겁니다. 거기 군부든지 관료든지 실력자가 나와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중국하고 손을 잡게 될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변수 하나, 미국이 이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순망치안이라는 우리 옛말이 있어요.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다는 말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입술과 같은 거예요. 자기들 이빨을 보호해주는 입술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미국과 중국은 암묵적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합의일까요? 국경선을 직접 맞대지는 말자. 이런 암묵적 합의예요. 만약에 우리가 남북통일을 해버리면 우리는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은 국경선을 접하게 된다. 이런 사태는 막자. 이게 소위 정치학적 용어로 밸런스 오브 파워라고 그럽니다. 세력 균형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사고 현상 타파의 남북 통일은 아마 반대할 겁니다. 왜?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해야 되고 세계 평화가 위협받는 그러한 남북 통일은 원치 않는다. 너희들 한참 후에 너희들 소통하고 연구해서 독일처럼 그렇게 장벽이 무너지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당장 너희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또는 그런 것은 미국조차도 원치 않을 것이다. 이게 저 혼자만의 분석일까요? 아닙니다. 정치학회에서 발표되는 많은 논문들의 여러 가지 흐름이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3대 세습 정권을 끝내야 된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면서 우선은 2,500만 세끼 밥 먹게 하는 거 이것만큼은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우리 불쌍한 우리 청년들 우크라이나 이런 데 가서 총알바지 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이런 정도의 중간 목표를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이다. 정치학 여러 국제 정치를 분석하면서 보니까 이 영감이 엄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정호영 목사님이나 조중현 목사님 등등의 우리 목사님들이 정치학 공부를 하면 왜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영감이 출중하기 때문에. 영감이 있으면 그런 분석이 막 나와요. 저는 성경 전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은혜 받은 성경 말씀이 있다. 벳세메스의 암소 2마리 있지 않습니까? 벳세메스 암소 2마리 문자 그대로 한번 내가 얘기를 할게요. 자, 블레셋에서 전쟁이 이겼어요. 언약궤를 탈출했어요. 7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야. 다곤 모가지가 부러지는 거야. 언약궤가 가면 다곤 신전에 누가 손도 안 댔는데 다곤의 신상 모가지가 부러져 버려요. 그리고 독종이 막 생겨. 종기가 막 생겨. 하여간 나라가 아주 엉망이 되는 거야. 저 언약궤 때문이다. 이게 언약궤 도저히 안 되겠다. 이스라엘로 보내자. 복술사들이 종기의 형상, 그 다음에 쥐 형상을 이게 하고 또 속건제도 안 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 이거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우리 평신도 여러분, 속건제가 뭐예요? 속건제는 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박상원 회장님. 저거. 속건제는 뭐냐? 이 잘못된 성물을 만졌다. 성물을 만지면 안 되는데 성물을 만졌다. 그 죄를 이제 드리는 거. 죄는 그게 속건제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속건제를 하느냐. 놀라운 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때려잡고 10가지 재앙으로 다 때려잡고 그 다음에 호계를 흙처럼 건넜고 온갖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무너뜨렸고 이걸 다 하는 거야. 바로 저 언약궤야. 저것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종기 형상, 쥐 형상해서 그 언약궤에 딱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서 전나는 암소 2마리를 거기다 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로로 보내는데 만약에 전나는 암수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송아지가 있잖아요. 저것이 멍에를 매준 적이 없어요. 저도 시골에서 봤어요. 멍에 연습시킬 때 막 소가 몸부림을 쳐요. 아프니까 멍에 안 벨라고. 그런데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암소, 전나는 암소야. 2가지야. 멍에를 맸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서 몸부림치지? 두 번째, 아니 새끼가 있는데 애미소가 가만히 있어. 자기 새끼 보고 싶은데. 우리 여성 전도사님 목사님 계시지만 내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두고 밤매로 한 5리 정도 갔다가 젖이 부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정맥일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한차 동물은 본능적으로 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놈의 복술사들이 딱 봐가지고 만약에 저것이 제대로 가면 정말로 언약궤가 무시무시한 것이고 효과를 발휘하지 않아서 멍에도 매지 않고 그리고 그 암소 2마리가 어린 송아지한테 오면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그냥 우연하게 있었던 일이고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보냈는데 어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배로를 울면서 가는 거야. 그대로 SMS까지 가는 거야. 유다 이스라엘 영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는 거 보고 맞다. 우리가 잘 보냈다.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베셋메스 때 암소 2마리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영감이 필요한 거야. 암소 2마리가 울면서 자기 어린 새끼 잊어버리고 그대로 대로를 가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닌가.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겠다. 이게 영적인 해석이야. 거기에다가 내가 또 사도 바울의 글을 또 봤네. 내가 이제 관제 벌써 부흥과 같이 되어서 내가 갈 때가 다 됐다. 디모데후서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아들 디모스한테 쓴 말이 아니에요. 관제가 뭐예요? 포도주야. 제사에서는 포도주야. 포도주를 부어버렸다. 나 이제 내 목숨은 끝났다. 조중현 목사님 항상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잖아요. 고난은 축복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더라도 그렇게 가는 거야. 메세베스 암소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꾸준히 내 길을 가고 고난이 있더라도 축복을 알고 가고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희망 있고 주님 앞에 곧 온다. 이런 생각, 이런 영적인 생각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트럼프가 와서 우리 거 막 재산 뺏어가고 돈 뺏어가고 달러 뺏어가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 미국의 국가 이익에 맞추자. 미국 국가 우선주의에 맞추자. 그래 너희들 우리 돈 많이 뺏어가? 좋다. 주겠다. 그 대신 우라늄 농축 권리 그 다음에 핵 재처리할 수 있는 권리 달라. 일본한테는 주면서 왜 우리한테는 안 주냐. 그쪽도 일미 동맹이 있고 우리도 한미 동맹이 있는데 그쪽 동맹한테는 우라늄 농축권을 주고 핵 재처리 연료 재처리권 주고 왜 우리한테는 안 주냐. 돈 줄게. 그래서 그걸 확보하고 그 다음에 F-35 여러가지 기술 그거 확보하고 랩터라고 F-16은 랩터인데 그건 안 줄 거예요. F-35 우리한테 온 것이 있는데 그거 기술 확보를 해서 우리 비행기 만드는 데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핵 잠수함 이 기술도 우리가 확보를 하고 돈 줄게. 돈만 주면 돼. 트럼프는 더 약점이 더 많아. 그러니까 절대로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저 자식이 우리 돈 달러 다 뺏어간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뭐냐면 믿음이고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상태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 대작년에 우리 회원들부터 결심을 해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이라는 횃불을 들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 우리 대한민국 장로회가 우리 안상락 회장님 지도하에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